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이 설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정희 동상 건립을 놓고 문제가 국회에서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에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 즉 동대구역 고가교 부지는 현재 국가철도공단 소유입니다. 공단은 대구시에 동상을 설치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4번 보냈지만 대구시는 공단과 협의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대구지법에 냈습니다. 동상을 철거하라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하자와 불법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철도공단과 함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를 위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아까 대구시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 보내고 그만큼 했는데 안 하는 게 협의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강제로 철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했고요. 예, 법원에 했고 그것이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동상 철거를 위한 가처분도 지금 그러니까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유권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소유권을 오기 전에 이미 관리권을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동대구역 관리권을, 광장은. 그런데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불법이니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적법한 시의 조례도 만들었고 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하자 논쟁까지 이어지면서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전이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후적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되길 바란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전이 확정된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과 맞닿아 있는 24만 8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 시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는 이 후적지 개발이 기존의 것들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작을 이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거였어라고 하는 것을 좀 남겨주면서 그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하여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거를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가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게 극단적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좀 트렌드다. 후적지 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은 생활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한쪽에는 또 공원을 부지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복합 문화쇼핑몰을 만들면서 공연도 하고 체육도 하고 뭐 거기다 도서관도 또 겸하고 그러면서 한쪽에 조금 공원화도 시키면은 주변에 없는 혹은 주변에는 있지만 부족한 도심 인프라로 후적지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달서구 수영장이 좀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수영장. 그다음에 1층에는 뭐 아동들을 위한 거, 2층에는 뭐 중장년, 3층에는 노인 뭐 이렇게 하든지. 월배 차량 기지는 지난 27년 동안 도시 기반 시설로 운영돼 왔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왔던 주민들을 고려해서라도 공공의 땅을 공공을 위한 용도로 돌려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를 할 때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첨단 일자리를 컨셉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월배지구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구시의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사업 가능성도 역시 동시에 타진해야 된다.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후적지 개발 주체가 될 대구시와 달서구에 어떻게 전달될지도 주목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달서구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을 계기로 우리 달서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후적지 개발에 먼저 앞장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월배 차량기지 이전과 그 후적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도 거울 삼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편의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편의점에서 장애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작은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 리테일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와 평창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입니다. 매장 청소와 진열대 정리, 물건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편의점 업무를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돈 계산할 때 어쨌든 꼬이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나르는 것도 어쨌든 한 번은 재밌기도 하고. 현재는 발달 장애인 3명이 교대로 서너 시간씩을 근무합니다. 그동안 공동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에 그치는 일을 했다면 이곳에선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자존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편의점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다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행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딸. 그 모습에 부모님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데서 활동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아직 포석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해요. 우리 아이 속에 저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딸이 행복해하면 엄마 자동으로 행복한 거죠. 편의점은 일하는 장애인, 이곳을 찾게 될 장애인 손님을 위해 매장 통로를 넓히고 쓰레기통과 진열대는 높이를 낮췄습니다.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냉장고 문은 미닫이로, 만약을 위해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문턱,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편의점입니다. 이런 장애가 내가 원해서 되지도 않았고 장애 부모님도 내가 원해서 장애 자녀를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편의점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장애인과 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도 겨울 추위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추위는 언제나 노숙자, 쪽방촌 거주민과 같은 주거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데요. 추운 밤이 가장 긴 동짓날 경상 가면공원에선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 외로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의 모습을 우성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 겨울 찬바람 부는 대구 도심 경상 가면공원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서툰 글씨로 써놓은 외로움, 고독,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유서 같은 그리움을 날마다 쓰면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 쪽방상담소 행복 나눔의 집이 2009년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 16번째로 진행한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입니다. 이 추모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사회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 문제와 홈리스의 죽음이 사회적 죽음임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무용고 사망에 대한 지금 전국적이나 아니면 대구 차원에서도 그러한 구체적인 조사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대책이란 것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어떤 주거 약자인 노숙인 쪽방 주민분들에게 좀 턱없이 부족한. 행사에선 홈리스를 위한 동치 팥죽 나눔, 의료 상담과 주거 상담, 그리고 추모 시 낭송과 헌화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대구에서 홈리스를 비롯한 무용고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쪽방상담소가 군의군을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무용고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2014년 33명에서 2019년 150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2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무용고 사망자 추이를 보면 2020년 12명에서 2021년 177명, 2022년 232명, 지난해 2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307명으로 5년 전보다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절대적 빈곤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이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홈리스 등 극빈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주엔 연말이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A4용지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지폐와 동전이 든 저금통, 또 늘 그랬듯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25년째 전해온 누적 성금은 이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도송동 주민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도송동 주민센터 조승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센터 직원들은 단번에 누구의 전화인지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속 중년의 남성은 돈이 든 상자의 위치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언제나 그랬듯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놓고 간 성금은 8,003만 8,850원. 25년째 26차례에 걸쳐 이어진 온정으로 누적 성금은 이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첫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초등학생을 통해 58만 4천 원이 된 돼지 저금통을 시작으로 이후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간 천사가 베푼 성금은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과 연탄, 쌀, 장학금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천사가 남긴 메시지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지금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도 천사가 25년째 나타났던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고 노송동 천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설치 목적을 상실한 보행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육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과 성당동을 연결하는 감삼육교. 성당동에서 감삼중학교와 감삼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난 1993년 건립된 횡단 보도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2011년 감삼중학교가 폐교했고 감삼초등학교 학생들마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노년층마저 외면하며 육교 원래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어떤 어르신분은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감삼육교는 건립 의도와 다르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상단에서는 가끔 술판이 벌어져 음주로 인한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단 주변에서는 좁은 보행 공간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교 시설물이 전체 보행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교 옆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감삼육교는 건립한 지 30년이 지난 도로시설물입니다. 안전등급에서 양호 판정을 받고 있지만 달서구 10개 육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승강기도 없어서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 주체인 대구시의 홍보 게시대 역할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폐교하고 초등학교만 남아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되는데 성당동 학생은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이제 요즘은 그냥 육교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 사회는 보행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육교도 철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에는 50여 개의 보행 육교가 남아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육교가 있다면 철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여름 대구 시민들의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았던 신천 야외 물놀이장이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장은 무료이고 하루 최대 3,000원의 장비 대여비만 지불하면 마음껏 스케이트와 썰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끈한 얼음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스케이트.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지만 올겨울 첫 스케이트 타기가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재밌고 병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미끄럽게 쫙 미끄러져서 너무 재밌어요. 가까운 데 진짜 있어서 너무 좋고 애기들이랑 같이 오기도 너무 편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을 보기 힘든 대구에서 인공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놀이도 해봅니다. 올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대구 시민들에게 각광받았던 신천 물놀이장이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새롭게 변신해 개장했습니다. 스케이트나 눈썰매를 탈 수 있고 눈사람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눈놀이터, 매점과 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됐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스케이트화와 눈썰매 대여비는 90분 1,000원, 하루 종일 3,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앞으로 2월 달까지 새롭게 시민들이 신천에 와서 스케이트도 즐길 수 있고 눈놀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는 이 눈놀이터에 많이 오셔서 눈싸움도 해보고 눈썰매도 타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천 야외 스케이트장은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5일간 운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 일원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정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8년까지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구청은 남산동 일원에 스포츠 시설과 어르신 문화교육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 형성과 기초 기본 학력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 지원 사이트인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를 통해 제공합니다.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는 기초, 기본 학력 영역 7개 프로그램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총 19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 대구 초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 지역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장 예정인 달서구 별빛 천체과학관이 재미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채워집니다. 달서구는 별빛 천체과학관 전시 콘텐츠 용역 보고회를 열고 과학관의 전시 콘텐츠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천문 등 8개 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완성도 높은 전시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달서 별빛 캠프 일원에 전시실과 천체 투영관, 천체 관측실 등을 갖춘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별빛 천체 과학관을 2026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달성군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구청 양궁단의 정재헌 감독이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 남자부 코치로 선임됐습니다. 정 감독은 조만간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내년 9월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위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대구 지역 지하차도 48곳 중 절반인 24곳에 침수에 대비한 자동 차단 시설이 설치됩니다. 자동 차단은 폭우가 내릴 경우 차량을 막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가정을 선정해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후드를 교체하고 화장실과 욕실을 보수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왜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나 비장애인에게나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자아 실현, 발전의 기회가 돼줍니다. 부산에 전국 3번째로 개소한 장애인 편의점과 같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 곳곳에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